30만 원 임플란트 왜 이렇게 쌀까요? 임플란트의 가격을 책정하는 건 사실 병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딱 가격이 정찰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인을 하고 최대한 좀 매출을 많이 일으키려는 이제 그런 시장 심리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렴한 임플란트의 시술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기준으로 치과를 선택하면 좋으실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30만 원 임플란트 왜 이렇게 쌀까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쌀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왜 그렇게 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요새는 워낙에 가격으로 치과를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을 전면에 내세워서 마케팅을 하거나 광고를 하는 그런 치과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치과를 방문을 해보면 뼈 이식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굳이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될 치아를 같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치료의 비용은 굉장히 크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실제로 볼 때도 실제로 입안을 봤을 때는 여기는 굳이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의 가격을 책정하는 건 사실 병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딱 가격이 정찰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인을 하고 최대한 좀 매출을 많이 일으키려는 이제 그런 시장 심리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심리들이 조금 이렇게 개입이 되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도 진료하시다 보면 가끔 환자 중에 다른 데는 30만 원에 된다는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네.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매일 있습니다. 아. 네, 매일 있어요. 요새는 워낙에 그 강남이나 대형 치과에서 굉장히 수가를 낮게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가격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크게 하는 치과일수록 수술을 많이 해야 또 이제 수가 자체도 낮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동일한 매출을 내기 위해서 정말 수술을 개수를 많이 늘려야지 치과가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다 보면은 하나하나 수술을 할 때마다 그 치아 부위나 수술하는 그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뒤쪽에 다음 수술을 할 환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그거를 천천히 꼼꼼하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큰 치과다 보니까 원장이 계속해서 바뀌거나 폐의 원장으로 있던 분들이 계속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치과로 옮겨가시거나 했을 때 사후 관리가 얼마나 잘 될지가 저는 사실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가격이 3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30만 원 안에 사후 관리 혹은 이제 보철 올리고 나서 이 씹히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정밀한 그 교합에 관한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30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하기는 지금의 현실로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개원을 할 때 임플란트의 수가를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할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내가 책임지고 이 환자를 앞으로 계속 평생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사후 관리까지 다 책임지는 거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로 더 더해야 되느냐, 거기다가 플러스 환자분들한테는 그래도 최대한으로 가격이 많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을 책정을 하려고 이제 사실 고민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저희도 나름대로 수가를 정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 치과를 뭐랄까요, 일종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당장에 큰 매출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장님들에게는 수가를 아주 낮게 책정을 하고 사후 관리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이 일단은 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치과의 시스템을 잡아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죠. 이런 분들이 오시면 또 함부로 손대기가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좀 어떠시나요? 매일 있습니다. 똑같은 게 다른 데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조금 탈이 나거나 좀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우리 자동차를 탈 때도 내가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차
외제차를 샀는데 그거를 외제차 매장에서 수리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부품이 안 맞으니까요. 임플란트도 조금 비슷해요. 물론 오스템이라고 하는 아주 대중적인 브랜드가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임플란트 오래전에 하신 분들은 임플란트 회사 자체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기구로도 그게 맞지를 않아서 AS를 하거나 저희가 대신해서 뭔가를 수정을 해드리는 게 많이 어려운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처음 임플란트를 할 당시에 이 치과는 내가 평생 살면서 없어지지 않고 내 치아를 계속 책임을 져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곳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는 너무 임플란트 하는 환자도 너무 많고 원장님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많이 진단을 하신다거나 혹은 실장님도 뭔가 더 많이 유도를 하는 것 같다 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사업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나는 치과를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환자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사정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저가의 진료를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원장님 금방 이제 네. 말씀해주신 걸로는 네. 임플란트 하려고 갔는데 의사분의 어떤 성격이나 실장님의 성격을 조금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환자분이 어떤 치과를 선택하시는지는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원장이 내가 받을 치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고 내가 궁금한 부분을 직접 답해주는 원장이 진료를 하는 곳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장마다 치료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많이 하고 선호하는 치료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만의 어떤 특기나 장점이 다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이게 임플란트가 단순하게 기계 부품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딜 가서 임플란트를 받아도 똑같이 잘 쓸 겁니다. 네. 누가 치료를 해도 사실은 안쪽에 있는 뼈의 상태도 고려를 해야 되고 씹히는 지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그 모든 디테일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워낙에 이제 치과 광고도 저희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고가 워낙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그 광고의 홍수에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런 뭔가 어떤 단편적인 메시지 같은 거를 보고 치과를 선택하시는 건 저는 별로 드리지는 않고요. 원장님 그럼 이제 그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부작용이 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부작용들이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부작용은 환자분들의 용어로 치면은 씹는 게 좀 편하지 않은 게 큰 부작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잇몸 살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잇몸 안에 있는 뼈 안에 단단하게 박혀 있는 거다 보니까 결국 임플란트도 치아 뿌리를 대신해서 뼈 안에 박혀 있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안쪽의 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CT를 봐야 돼요. CT를 딱 잘라가지고 그 안에 내가 임플란트를 할 곳에 뼈가 어떻게 되어 있고 혹은 염증이 있다면 뼈 이식을 어느 정도까지 해서 여기 임플란트가 뼈에 다 감싸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CT를 촬영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는 치과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CT 분석을 한다고 해도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소위 말씀드려서 땅이 단단해야 그 안에 묻혀있는 건물 기둥도 단단하게 잡혀 있잖아요. 근데 진흙밭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를 꽂았다고 해서 그게 건물이 휘청휘청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안쪽에 임플란트를 뼈가 아닌 다른 곳에 심었다거나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부작용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돈 욕심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실제로 돈 정말 좋아하고요. 네. 돈 좋아하고 부자 되고 싶고 네. 그거는 뭐 다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치과를 시작하고 쭉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박리다매식으로 진료를 한다던가 혹은 환자를 뭔가 유인을 해가지고 해도 안 해도 될 치료를 한다던가 하게 되면 그 치과는 요즘 같은 경쟁 환경에서는 장기적으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치료에 자신이 없는데 뭔가 치료를 많이 해서 부작용이나 탈이 나면은 그런 환자분들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쌓이게 되거든요. 최대한 그런 환자가 없게끔 깔끔하게 치료가 끝나는 게 모두에게 해피한 상황인 경우가 많고 또 안 해도 될 치료를 진단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도 치과를 한 군데만 가시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있는 원장님 둘이서 같이 이제 개원을 할 때 처음에 했던 얘기도 그냥 우리는 우리 소신을 그냥 지켜서 치료를 하자. 네, 그게
너무 저수가가 돼버리면은 치과가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수가를 높이거나 안 해도 될 거를 막 하게 되면은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고 그거는 치과가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환자분한테는 치료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꼼꼼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라는 컨셉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치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제 만약 그 30만 원 임플란트 병원에 가서 했다가 네. 문제가 생겼는데 그 치과가 없어져 버리면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임플란트 안쪽에 있는 그 나사, 픽스처만 심은 상태에서 치아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가 없어져서 저희 치과로 방문을 주신다면은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든 이제 본을 떠가지고 치아를 올려드리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제작하는 것도 의뢰를 해서 저희도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제 그런 걸 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보철까지 다 돈을 이미 냈는데 치과가 없어져 버려서 난 치아도 못 만들고 이런 상태다 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뭔가 책임지고 뭔가를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애초에 임플란트가 문제 없이 잘 심겨졌다는 가정 하에 이제 치과에 오시면은 이제 본을 떠서 보철을 올려서 식사를 어떻게든 편하게 해드리는 것까지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요. 임플란트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오랫동안 계속 불편함을 겪던 과정에서 기존에 다니던 치과가 없어진 상태로 치과에 오셨다고 하면은 사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잇몸이 많이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그 임플란트 나사를 감싸쥐고 있는 잇몸 뼈도 염증 때문에 조금 녹아 있는 경우도 많고,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임플란트, 안 좋은 보철물로 인해서 잇몸 뼈가 많이 상한 상태로 치과에 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나사째 갈아서 그냥 빼야 돼요. 네, 그냥 빼고 뼈 이식도 많이 진행을 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제 위치, 좋은 위치에 다시 심어서 기다렸다가 보철물을 올려야지 식사가 편하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의 AS라는 것은 처음 수술을 한 원장님이 끝까지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임플란트를 어디에 심었는지도 알고 그 뼈랑 심을 때 그 고정력이라고 하죠. 얼마나 단단하게 심어졌는지도 알고 요쯤 되면은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보철물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는 중간에서 다른 사람이 봐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수술을 한 원장이 직접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결과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치료에 원장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노력을 하거나 혹은 내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얼마나 친절하게 꼼꼼하게 답변을 해주는지, 그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치과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치과학개론의 치선배 장원 원장이었습니다. 맞아요. 다시 할게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다시 할게요. 맞아. 네, 지금까지 건치학개론의 치선배 장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